안녕하세요. 행복중개장이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아요. 예전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단독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요즘 젊은 세대 부부들은 가사나 육아도 서로 분담해서 하고 부동산 등 재산 행사도 나누어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렇다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로 했을 때 장단점을 알아보고 유리한 경우를 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절세의 효과가 크겠죠. 일명 부자세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취득세나 재산세와는 달리 인별과세이며,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각각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해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계산이에요. 단순히 공제액만 기준으로 본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단독명의일 때 6억 원, 1세대 1주택일 때는 11억 원까지 공제하고, 공동명의일 땐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없어요. 종부세 절세 전략을 상황에 따라 잘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신규 취득 시에는 공동명의로 해서 공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아요. 부부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공동명의로 전환은 신중하게 해야 해요.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배우자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해요. 또 부부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종부세 절세 효과도 좋지만 이러한 내용도 잘 살펴보아야겠죠. 다주택자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요. 1세대 2주택자가 두 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남편과 배우자 모두 2주택자로 세율을 적용해요.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배의 세율을 부담해요.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좋겠죠.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보려면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표준에서 기본 공제해주는 공제액은 단독명의일 때는 250만 원 적용하며, 공동명의일 때는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의 경우는 공동명의로 한 경우 재산이 5대5로 분할되어 사망한 배우자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해요. 종합합산과세 대상일 경우는 단독명의일 때 수익금의 기준인 연간 2천만 원보다 초과하면 대상이 되고, 공동명의일 때는 부부 각각 1,50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임대 수입이 3천만 원이라면 단독명의일 때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해당되고, 공동명의일 때는 과세 적용 대상인 2천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단독명의, 공동명의 단점을 알아볼게요. 증여세가 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 증여액은 10년에 6억 원까지인데 6억 원 이상인 집의 경우에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를 변경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해요. 부동산 취득세가 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득세는 물건별 과세라서 단독명, 공동명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단독명의로 구매한 후에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는 물론이고 취득세도 납부해야 해요.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일 때 주택담보대출을 심사를 할 때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신용과 소득이 적을 때는 대출 이자와 대출 가능 금액 등이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4대 보험 추가될 수도 있어요. 공동명의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발생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요. 공동명의 부동산을 처분이나 권리 행사 시 제약이 있어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권리 행사를 해야 할 때 지분을 가진 사람들 모두 동의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공동명의, 단독명의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1주택자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다주택자라면 단독명의가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